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염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89번 나갈 차례죠. 자, 요 가솔린, 휘발유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솔린은 휘발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사류의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1석유류는 머리 끝자 이용하면 되겠죠. 아세톤, 가솔린, 그다음에 벤젠, 톨루엔, 그다음에 콜로디온, 메틸 에틸 케톤, 그다음에 피리딘, 그다음에 헥산, 그다음에 초산 에스테류류, 개미산 에스테류류, 그다음에 아세토니트릴, 시아노아수소 해서 요 1석유류, 아가, BTCN, pH, 초계아식.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주요 성분은 탄소 수가 C5에서 C9개의 포화,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 맞고요. 근데 비전도성 맞는 얘기죠. 근데 3번에 보면 여기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다는데 요 휘발유는 유기용제에 아주 잘 녹죠.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자, 액체 상태는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훨씬 무겁죠. 그래서 이 휘발유는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43도, 연소 범위가 1.4에서 7.6%.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90번 가죠. 자, 90번은 탄화칼슘 16kg이 다량의 물하고 완전 반응을 해서 수산화칼륨의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 탄화칼슘은 탄소하고 칼슘하고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CaC2가 탄화칼슘이에요. 자, 요놈이 물과 반응하면 H2O하고 반응이 되면 CaOH. 자, CA는 원자가가 요건 2가죠. OH는 마이너스 1가예요. 요게 결합을 하려면 CA는 원자가가 2가이기 때문에 OH 2개하고 결합이 되죠. 그래서 수산화칼슘 생기고 아세틸렌 기체 나오죠. 자, 반응식 완결하려면 CA 서로 하나 맞죠. 탄소가 여기 2개, 탄소 2개 맞죠? 자, 그럼 수소가 여기가 2개, 2개, 4개가 되네요.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수소의 개수 맞고, 산소 2개, 여기 산소 2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CaC2의 요 분자량. 자, 칼슘이 이게 원자 번호가 20번이라 여긴 지금 원자량을 주었는데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자량이 이게 CA가 원자 번호가 20번 짝수니까 원자량은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40 플러스 탄소가 12죠. 요놈이 2개. 그래서 64가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64 킬로그램이 반응을 해서 요 수산화칼슘 CaOH2 요놈의 분자량은 칼슘 40에다가 여기 산소 16, 수소 1이죠. 그래서 17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34니까 74가 분자량이 되는 거죠. 즉 74kg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탄화칼슘 16kg이 반응이 되면 수산화칼슘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거 대각선으로 풀면 되는 거죠. 대각선으로 곱하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64x는 16 곱하기 7kg가 아니고 74kg죠.
오늘 74kg가 생기는 거고, 요거 우리가 X로 둔 거죠. 16 곱하기 이게 7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X는 64분의 16 곱하기 74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5.5k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15.5가 아니고 18.5네요. 18.5에서 3번이 답이네요. 특히 요 탄화 칼슘은 물하고 반응이 되면 요 아세틸렌 기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생성된 요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는 2.5에서 81%, 그 다음에 요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 불활성 기체에 봉입한다는 거. 다음 91번 가죠. 자, 91번은 옥 외에 저장할 수 있는 오염물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옥의 저장소. 저장할 수 있는 오염물은요, 이 인류 오염물은 옥외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이류는 요 유황하고 요 인화성 고체만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삼류염물. 이 삼류염물은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자, 사류는 요 특수 인화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까지죠. 근데 요 1석유류는 인화점이 마찬가지로 0도씨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오류염물은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육류는 전체가 다 옥외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이류, 그다음에 사류, 육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요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염류니까 이거 인류에 해당이 되죠. 자, 과염소산은 육류염물이죠. 질산 메틸은 오류염물의 질산 에스테르류죠. 황리는 삼류염물이죠. 그래서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건 육류가 전체가 다 옥외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거 이류, 유황하고 인화성 고체, 사류는 특수 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육류는 전체 옥외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92번 가죠. 자, 92번은 염소산 칼륨을 하루에 100,000kg를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이 제조소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고 외벽은 내화구조라는 거죠. 그럼 소요 단위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소요 단위 계산하는 그 기준을 꼭 암기를 해놔야 되죠. 요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구조. 요거는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요 100제곱미터의 절반,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죠. 그래서 여기 저장소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내화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절반, 150의 절반은 75제곱이죠. 이게 1소요 단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염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제조소죠, 제조소. 그래서 제조소니까 여기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화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화구조니까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소요 단위, 요놈은 연면적이 300제곱이죠. 자, 내화구조니까 기준면적이 100제곱이에요. 이게 1소요 단위니까
여기서 3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오염물에 대한 소요 단위. 자, 오염물 염소산 칼륨. KClO3죠. 이게 1000kg를 갖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자, 그러면 이 염소산 칼륨의 지정수량.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그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이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할 때 5월 31일이라고 그랬죠. 아염무가 50kg, 부진료가 300, 과중이 1000kg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니까 지정수량은 50kg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오염물은 지정수량의 10배죠. 요거의 10배니까 500kg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 2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소요 단위는 3단위하고 2단위를 갖다 더해주면 5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93번 가죠. 자, 93번은 옥내소화전이 3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원의 양이죠. 그래서 이 옥내소화전은 소화전의 개수인데 요건 최대, 우리 화재안전 기준하고 똑같이 최대 5개를 갖다 적용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노즐에서의 그 방사량이 260L/분이에요. 요거를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요거 계산하면 7.8세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설치된 개수가 3개니까 3 곱하기 7.8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3.4세제곱미터가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염물 제조소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수평거리 있죠. 옥내 25, 옥외 40, 스프링 1.7, 방사량 260, 450, 80, 20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방사압력은 스프링만 100이고 나머지는 다 350kPa 이상이죠. 자, 수온해양 계산할 때 옥내는 최대 5개, 옥외는 최대 4개까지, 스프링클러 헤드는 최대 30개, 그 다음에 요 물분무는 바닥 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94번 가죠. 자, 94번은 주유 취급소 내에 건축물 등의 그 구조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맞는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 등의 점검 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이게 2m가 아니고 4m 이상이죠.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가 아니고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 등의 점검 정비 행하는 설비,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해야 되죠. 다음 95번 가죠. 자, 95번은 메틸알코올 1세제곱미터하고 아세톤 0.5세제곱미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옥외 오염물 취급 탱크예요. 방류제의 그 기준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옥외하고 그다음에 이 옥내의 취급 탱크죠. 그래서 옥외 취급 탱크는 최대 탱크 용량의 50%, 그다음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더해주면 되고, 옥내는
최대 탱크 용량 이상만 하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오염물 취급 탱크죠. 5궤. 자, 5궤니까 5궤 취급 탱크예요. 요거는 최대 탱크 용량의 50%, 0.5. 나머지 탱크 여기에 10%니까 0.1이 되겠죠. 자, 그럼 최대 탱크가 지금 메틸알코올 1세제곱이죠. 여기에 50%니까 0.5. 나머지 탱크 아세톤이 0.5세제곱이죠. 여기에 10%, 0.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0.5하고 0.05니까 0.55 세제곱미터가 방류제의 그 용량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5개 저장 탱크 있죠? 이때 요 방류제의 용량은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단, 인화성 액체가 아닌 거 있죠? 여기 보시면 비인화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인화성일 경우, 그대로 요건 100%.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음에 96번 가죠. 자, 96번은 오염물 그 제조소 등에서 화학이 엄금의 게시판을 설치해야 되는 오염물 모두 고른 거 물어본 거죠. 자, 이류 오염물에서 요 인화성 고치를 제외한 거, 요건 다 화기 주의죠. 자, 사류 오염물은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화기 엄금 맞죠. 자, 삼류 오염물 자연 발화성 물질 화기 엄금 맞아요. 오류 오염물도 전체 화기 엄금하고 충격주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오염물 제조소 등의 요 표지하고 게시판 보면 요 한 변의 길이죠. 그래서 긴 변은 0.6m 이상, 다른 한 변은 0.3m 이상이죠. 여기에다가 오염물 제조소라는 표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요 문자는 흑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게시판의 설치 기준 마찬가지로 한 변 0.3, 다른 한 변 0.6.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는 사항이 유별, 그 다음에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에서 유품 저지안이죠. 요 머리 글자 이용한 거죠. 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게시판의 요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사항 게시판이죠. 그래서 요 물기 엄금은 금수성 1류하고 요 3류 금수성 물질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화기주의는 2류에서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 그 다음에 2류의 인화성 고체, 3류 자연발화성, 4류, 5류는 화기 엄금. 자, 게시판의 색은 물은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 다음에 화기주의, 화기엄금은 화기가 적색이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거. 꼭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97번 가죠. 자, 97번은 오염물 상호 간에 1m 이상을 간격을 두더라도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유별로 정리를 하고 서로 1m 이상 요 간격을 두면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거, 즉 동일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혼재 기준 있죠. 1, 2, 3, 4류, 5류, 6류. 이거 혼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류하고 사류, 그 다음에 오류하고 사류하고가 혼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 삼류는 요 알킬 알루미늄 있죠? 요 놈하고 사류, 오류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요 사류, 이놈은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류하고 육류 전체는 같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 이류의 요 인화성 고체죠. 요 놈하고 사류는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류하고 오류는 요 놈은 안 돼요, 요 놈은. 자, 그러면 벌써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는 이제 정리가 됐죠. 이거 이외에 별도로요. 여러분, 인류에 보면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있죠. 요 놈을 제외한 물질은 요 사류오염물하고 오류오염물하고 같이 저장이 가능하죠. 그러면 일류오염물하고 삼류의 요 황린하고는 서로 같이 동일 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 암기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자, 1번에 일류오염물하고 육류오염물은 혼재 가능하죠. 같이 저장할 수 있죠. 그다음에 2류에 요 인화성 고체하고 사류오염물 같이 저장할 수 있고요. 3번에 사류오염물하고 5류의 유기과산화물 같이 저장할 수 있죠. 사류오염물하고 오류오염물의 유기과산화물을 제외. 여기 사류오염물하고 사류오염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하고 오류오염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할 경우, 여기 유기과산화물은 제외가 요게 틀린 거죠. 요걸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네요. 자, 일류오염물은 여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오류오염물하고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번이 바로 틀린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다음 98번 가죠. 자, 98번은 제조소의 요 바닥 면적이 110제곱미터일 경우에 환기 설비의 요 급기구의 면적을 물어본 거죠. 자, 여기 오염물 저장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위에 지붕 위에 뭐가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환기통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람의 그 풍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환기구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데다 설치해 놨죠. 옆에다가. 그래서 이 환기구는 지붕 위에다 하든지 아니면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 이 급기구는 요 낮은 부분에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는데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요 급기구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하는데 그 크기는 800cm제곱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크기는 800cm제곱 이상이죠. 그런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급기구 면적이 다 틀리죠. 그래서 60 미만은 150, 60에서 90은 300, 90에서 120은 450, 120에서 150은 600cm 제곱 이상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 방지망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 환기구는 지붕 위에다 하든가 아니면 지상 2m 이상. 그래서 지금 110이니까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급기구는 450cm의 제곱 이상에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99번 가죠. 자, 99번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조소하고 이 취급소의 그 구분은요, 자, 이 제조소는 최종 제품이 있죠. 최종 제품이 비오염물, 이건 취급소라고 하고요. 최종 제품이 오염물일 경우, 이걸 우리가 제조소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반 취급소니까 최종 생산물이 오염물이 아닌 거죠. 비오염물. 이 부분이 바로 그 취급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최종 생산물이 여기 오염물인 곳, 여기는 제조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조소는 최종 생산 제품이 오염물이고 일반 취급소는 최종 생산 제품이 비오염물이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원료가 오염물이나 아니면 비오염물인 경우에 생산되는 제품이 오염물일 경우에는 제조소, 그다음에 원료가 오염물일 경우 생산되는 제품이 비오염물, 이럴 경우에는 일반 취급소라는 거. 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판단이 가요. 다음 100번 가죠. 자, 이 100번은 히드록실아민 하루에 150kg 취급할 경우에 제조소에고 안전거리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히드록실아민 NH2OH죠. 이게 그 오류염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거리 D는 51.1에 3제곱근의 루트 지정수량의 배수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히드록실아민이 지정수량이 얼마예요? 자, 오류 보면은 유기 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 히드록실아민 염류죠. 니니아디히. 그래서 이거 112라고 그랬죠. 10kg, 100kg, 200kg. 오염등급 1등급, 나머지가 2등급. 여기 히드록실아민은 지정수량이 100kg예요. 그래서 지정수량의 배수는 저장일이 150이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51.1에다가 3제곱근의 루트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약 59m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안전거리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안전거리 구하는 공식 암기하시고요. 담 또는 토제의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여기 오염물 제조소가 있다. 그럼 여기에다 이제 담 같은 걸 쌓겠죠. 그래서 이 담은 이 공작물 또는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또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15cm 이상. 그래서 여기 20cm 이상.
그래서 요 15cm 이상은 철근 또는 철골이 들어가요. 20cm 이상은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죠.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오염물 제조소가 있으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담을 쌓겠죠. 토대든 뭐 철근 콘크리트 쌓든 자 이렇게 토대로 쌓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봤을 경우 요 각도는 얼마로? 예, 60도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토제라고 하는 것은 흙담을 얘기하는 거, 흙으로 쌓은 담. 그래서 이 흙담으로 하면 여기 대부분이 잔디 있죠, 잔디. 잔디 같은 걸 입혀놨어요. 우리 그 군대에서 막사 같은 데 주위에 이렇게 잔디로 방호벽을 쌓아놓은 게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취급하는 설비에는 이 철 이온을 갖다가 혼입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